쪽으로 유도를 하게 된 거죠. 70년대 중반 지하철 2호선의 노선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북의 넘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 인구의 20%에 불과한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을 건설한 것은 도시계획상 이례적인 일. 원래 1960년대 최초로 구상된 2호선 노선은 강북 중심의 일자형 노선이었다. 2호선의 강남 순환을 반대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주종환. 이하에서부터 지상로를 줄여서 가는 그 노선이 제일 수요가 많다. 제일 혼잡하다. 그래서 그걸 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시장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3호선 된 것처럼 잠실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 같은 안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을 강행했고 다른 노선을 주장했던 주정원 해임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해임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지 않으니까 그만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죠. 위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강행된 지하철 2호선 강남 구간의 건설 현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유인책은 학교 이전. 정부의 강남 이전 방침에 따라 도심에 있던 전통의 명문고들이 강북을 떠났고 강남에는 신흥 명문학군이라는 소위 8학군이 형성됐다. 당시 전통을 자랑하던 학교들은 이전을 반기지 않았다. 재학생들의 시위도 있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당시에 각 반장 내지는 그 학도극단 간부들을 통해서 몇 시기까지 운동장 내지는 이렇게 집결을 해서 상당히 제법 많은 인원이 그야말로 참 교복을 입고선 뛰어나가가지고 그 학교에서부터 그 광화문 내거리까지 뛰어내려갔죠. 그러나 당시는 살벌한 유신 시대의 말기. 중앙정보부죠,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무슨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하교를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학교를 동시에 못하고 3명씩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몇 분 간격을 두고 집단 행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9개의 학교가 이전을 했고 최상의 교육 여건까지 갖춘 강남은 투기의 총화로 부상하는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70년대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할 호재를 맞았다. 최초로 달러가 유입되기 시작한 베트남 참전. 이어진 중동 특수를 통해 400억 불이 넘는 달러가 대량 유입됐고 경제개발 계획의 결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한다. 고도 성장에 따른 통합 팽창은 강남 지가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10년 사이 200배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쁜 시간을 짜내어 수시로 공사장을 세차하고 일하는 산업전사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1960, 70년대의 발전은 군사적 성장주의 아래 이루어졌다. 이제 군사적 성장주의란 마치 우리가 그 군사 작전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의 총지휘자였고 이제 군사 작전을 하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맹돌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실제 현역 군인들이 동원된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하면 된다는 기치 아래 진행된 모든 개발은 박정희식 군사작전이었다.
청와대 아주 그냥 전국 고속도로 그 지적도 같은 큰 걸 아주 벽으로 그냥 꽉 차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면서 여기가 어디가까지 대전이고 여기가 부산인데 내가 헬리콥터로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간다 그 말이야. 어? 위에는 징점으로서 말이에요. 박 대통령의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지금 철학이 혹은 지금 행정의 주된 방향이 뭐냐. 여기에 눈치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나머지 무슨 내가 보기엔 자기가 거창스럽게 뭘 내댔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자기 작성이 있을 것 같으면 청와대 박 대통령에게 이거 하오니까 안 돼. 할 수 안 하는 기고 하라 할 수 하는 기고 됐구만 이렇게 하시오. 됐어. 사인해버렸어. 이 사인해버리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사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한 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큰일 나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18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 비상조치 등 극단적인 독재 권력을 발동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제개발에 주력했고 이는 단기간 고도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군사독재 정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정권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천적으로 결여된 그런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이용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발전 제1의 성장주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다. 부동산 투기는 그 속에 뿌리를 내리며 부동산 중산층을 양산하게 된다. 부동산 중산층은 오직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강력한 그 부동산 개발 붐에 의해서 졸지에 중산층 대열에 그것도 상층 중산층 대열에 끼이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권의 그 버팀목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 난개발이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이 경제성장이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괴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9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좌우간 그 아파트를 77년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샀는데 내가 78년에 나와 보니까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라도 그 장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9평짜리 다 나가빠진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이득을 본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남 투기붐, 부동산 투기붐 속에서 어떤 집들도 다 함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지. 강남 투기에 당시 청와대 비자금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개발원 발행 월간지 국토에 정치자금 개입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니 70년대 서울시 공무원으로 8년을 근무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손정목 교수다. 국토에 수록된 그의 논문에 따르면 69년 서울시의 한 과장이 강남에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투기를 통한 정치비자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남구가 된 일대의 지역이 가장 유망한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쪽 땅을 사모으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나온 자금으로 땅을 사모으고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되팔아 갖다 바친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매우 높은 분 한둘과 서울시장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사항이다.